글을 써본 경력이 없어서 어떻게 써질지 또 어떻게 읽힐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톡톡 사연 채널에서 적당히 매끄럽게 다듬어 주시겠죠? 그러시지 않으면 제 이야기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60대 중반에 제 스스로는 저를 젊은 할머니라고 칭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겐 자식 둘이 있는데 아직 작은 애가 결혼 전이거든요. 이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말짱하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결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잡고 결혼을 숙제 해치우듯 해버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생각하는 게 바뀌었죠. 이때 겪었던 모종의 일들을 나눠보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쓰는 김에 저희 큰애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아들만 둘인데요. 큰아들은 올해로 40입니다. 아장아장 걷던 녀석이 벌써 40줄 부록에 들어가다니. 아이고, 세월이 무상하군요. 그래봤자 제 눈엔 언제까지고 내 새끼일 테지만요. 자주 이 눈에 담으면 좋으련만 큰아들은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본사 쪽으로 가서 일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엔 1년을 보고 떠난 것이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 다른 기회들이 생긴 겁니다. 스카우트라고 하죠. 미국은 그런 게 활발한 모양이에요.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귀국하지 않고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아예 미국에서 살면서 일을 다니는 중입니다. 큰아들은 결혼도 제깍제깍 했었어요. 며느리는 저희 큰아들보다 1살 많은데요. 둘 부부가 아주 친구처럼 지내요. 딸만 둘 낳아서 알콩달콩 잘 삽니다. 손녀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영상통화를 종종 하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유창합니다. 팔불출 할머니 눈엔 둘 다 천재 같아요. 영재보다 한 수 위, 천재 말이에요. 똑똑한 지 부모 닮아 얼마나 영특함을 그대로 발휘하는지. 아무튼 누가 제발 저한테 장남은 뭐 하면서 사냐 이렇게 질문 좀 해줬으면 싶게 자랑스러운 일, 자랑거리 투성이인 게 큰아들네 사정이고요. 이제 큰 놈이 있으면 작은 놈도 있겠죠? 네, 작은 애 얘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지 형이랑 8살 차이가 나서 막둥입니다. 나이 터울을 크게 낳았다 보니까 애기 적부터 저희 집 보물이었어요. 큰애 낳고 키웠을 시절엔 저도 엄마 되어본 게 처음이었잖아요. 애를 키운 게 처음이다 보니 서툰 부분이 정말 많았죠. 변명 같지만요. 특히 큰애가 어릴 적 고집이 미친 듯이 센 애였어요. 그런 똥고집이 없었어요. 사람 피를 말렸거든요. 크면서는 성격이 확 달라져서 어릴 적 면모가 상상이 안 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렸을 땐 고집불통 독불장군이라서 너무너무 키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애는 딱 낳고 보니까 애가 유들유들하대요. 작은 애 키우면서 쪽잠 잡은 적이 드물었어요. 애가 잠도 잘 자고요. 투정도 크게 안 부렸고 어디 데리고 나가도 시끄럽게 울지도 않았죠. 그래서 제가 안 빠질 수 없었어요. 엄청나게 끼고 돌았습니다. 왕자님처럼 키웠어요. 오냐오냐 내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큰애도 지 동생을 엄청 아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동생에 대한 책임감을 자연스레 갖고 있더라고요. 작은 애가 자기 친구들보다 영어 알파벳 빨리 배운 것도 지 형이 다 가르쳐줘서 그랬던 거고요. 자기 용돈으로 동생 과자 준 게 바로 큰애였어요. 사랑만 받고 자란 우리 작은 애가 지 가족들 마음 다 문드러지게 만들었던 건 바로 중3 시절이었습니다. 사춘기라 그랬었나 봐요. 비행 청소년이 따로 없었어요. 공부가 뒷전인 건 당연하고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심지어 학교 수업을 빠진 적도 있었죠.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 좀 날렸더니 지 부모를 몰라보고 쌍욕도 했었답니다. 큰애가 바로 잡아줬어요. 대학 다니면서 서울 살고 있었던 큰애가 내려와선 작정하고 지 동생 교육을 시켰어요. 네가 정신머리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구나. 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아직 고등학교도 안 간 주제에 네가 무슨 세상에 불만이 있다고 삐딱선을 타. 너 누가 그렇게 허세 부리면서 막 나가래? 너 1년만 지나도 후회할 거다.
지금 당장 정신 차리고 같이 노는 친구들부터 싹 정리해. 알았냐? 무섭게 윽박지르는 자기 형 앞에서 작은애도 아무 말 못했어요. 큰애가 워낙 덩치도 있고 한 번만 더 일탈일삼으면 네 친구들도 전부 가만 안 두겠다는 엄포에 작은애가 꼬리를 말았습니다. 하도 애를 쥐잡듯 잡으면서 혼내길래 동생한테 지금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옆에서 이렇게 말렸던 저는 시간이 지나 큰애가 100번 1000번 옳았음을 깨닫게 되었죠. 맹목적인 사랑으로 아둔했던 저 대신 큰애가 악역을 자처하고 자기 동생을 바로잡아줬으니까요. 저러다가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닐까 싶었던 작은애는 지 형의 무서운 엄포와 더불어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 감시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신 차렸습니다. 다 놓을 뻔했던 공부 다시 잡더라고요. 그럭저럭 괜찮은 고등학교에 진학도 할 수 있었죠. 저희 집은 원래 서울 살다가 남편 사업하는 것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 경우였는데요. 큰애가 대학 가고 하면서 서울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새놨던 집도 팔았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 집이 다시 서울에 자리 잡고 살면서 갖추게 된 건 작은 건물 하나, 아파트 한 채, 빌라 한 채, 자동차 3대 이렇게가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일목요연할 것 같아서요. 두고두고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저희 작은애 대학 들어가자마자 큰애가 결혼해버린 사실 같아요. 결혼은 무조건 잘한 것이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아쉬웠다 이거죠, 제 말은. 1년이라도 우리 네 식구 좀 오순도순 소박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떠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쉽다는 결과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애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건강 이상이 발견되었어요. 그 후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네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축약시켜 놓은 것 같은 나날들이었죠. 처음 암 선고 받았던 때로부터 7년 후 저희 남편 애들 아빠는 가족들보다 먼저 하늘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미 예감을 하고 있었던 순간이 닥쳐온 것이었기에 애써 덤덤해하고 있는데 큰애가 아무도 몰래 장례식장 밖에서 오열한 뒤 찬물로 세수하는 걸 목격하게 돼서 그땐 별 수 없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빠 떠나보내고 며칠이 지나서야 실감났는지 혼자서 눈물을 훔치던 작은애도 있었죠. 엄마, 아빠가 쓰시던 모자, 여기서 아빠 냄새 난다. 내가 아는 아빠 냄새가 나. 진짜 어떡하냐.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작은애가 이때 28살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이직도 한번 해낸 작은 아들이었습니다만 제 눈엔 마냥 보듬어줘야 할 아이처럼 느껴졌네요. 작은애는 희한하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말수가 적어졌어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소통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되었달까요? 원래 그전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수험생이라 티를 안 내서 제가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시댁 식구들이 대체로 말수들이 적어요. 10가지 주제를 위해 10마디 하는 것보다 한마디로 10가지 주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스타일들이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작은애가 성격적으로 친탁을 했나 봐요.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계세요. 서울 토박이로 사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여수에 내려가 지내십니다.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가끔은 섬을 오가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계세요. 시부모님께서는 자식들 중에 저희 남편을 가장 아끼셨어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늘 그러셨죠. 저희 남편이 사업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늘 저희 집을 챙겨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는 저에게 큰 돈을 건네셨어요. 극구 사양했지만 두 분의 완고함을 제가 꺾을 순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도 있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큰애는 자랑거리 투성이라서요. 취직도 좋은데 했죠. 우리 며느리 똑소리 나고 사돈댁이 아주 유복합니다. 울 똥강아지 손녀들도 너무 예뻐서 탈이고요.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나름 성공시대로 비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요. 좋은 조건으로 좋을 수만 없나 봐요. 그래서 사람 산다는 게 참 웃긴 건가 봐요. 저희 남편도 저랑 결혼한 이후 인생 탄탄대로를 달리며 일에 몰두하며 살았지만 건강을 붙잡지 못해 아직 창창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외가의 작은 이모, 얼굴 예쁘고 능력도 있고 진짜 끝내주기 잘난 사람이었는데 사귀던 남자가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진 이후 그 충격 때문에 사람이 완전 달라졌죠. 결혼 얘기 오가던 도중이었거든요. 심지어 작은 이모는 그 남자한테 우울증 있는 걸 아예 몰랐었대요. 그게 너무나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제 친구 한 명. 이제 다 늙어가는 마당인데 자기 남편 바람 피워서 집 뒤집어졌지. 그런 와중에 큰딸은 부부싸움 나서 이혼 운운하며 별거에 들어갔지. 요즘에 친구가 자기 혼자 초등학생 손자 돌보면서 지냈는데 속이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휴, 모르겠어요. 좋다는 게, 행복이라는 게 뭐고 잣대가 어떻게 되는지도요. 인생 살수록 더 요지경이네요. 남들 보기에는 야, 너 정도면 진짜 인생 잘 산 거야. 네가 사별만 했지 돈이 없어 아님 자식이 없어. 손녀들도 있고 할머니도 했으면 너는 이제 인생에서 바랄 것도 없겠다. 이렇게 말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을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저는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도대체 이 작은 녀석이 언제 연애해서 언제 결혼할까 이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말수 적고 혼자 속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리하고 통보하는 스타일이라 그게 좀 사람 황당하게 만들었지만 어디 내놔도 빠질 내 자식이 아닌데 뭐가 문제라 맨날 여자친구가 없는지 답답했었던 거죠. 보는 사람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이 녀석이 연애를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마는 건지 물어봐도 글쎄 만나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겠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 제가 속이 후련해질 수가 있어야 말이죠. 진지하게 분위기 잡고 물어보면 괜히 딴청이나 피우고 말이에요. 네 아빠가 너 결혼하는 거 못 보고 가서 그거 딱 하나 아쉽다고. 마지막까지 그랬었지. 뻔히 그렇게 말하고 떠난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애태우고 그래.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니 조금 민망하고 그렇네요. 그때는 제가 많이 감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로 저 속상하게 하고 있던 작은 애였는데요. 재작년 연말이었어요. 아니, 무려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먼저 저한테 이실직고를 한 건 아니었고요. 아휴, 올해도 벌써 이렇게 또 지나가는구나. 올겨울은 왜 이렇게 유독 추운 것 같으니? 너 이렇게 추운데 또 옆구리 엄청 시린 상태에서 올해도 흘려보낼 거야? 새해엔 여자 소개도 받고 엄마 말 들어서 선도 좀 보고 그러자, 응?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듣고 있던 작은 애 표정이 알쏭달쏭한 겁니다. 어쭈 뭔가 수상하다 싶었던 찰나 아니나 들을까? 아니야, 나 만나는 사람 있어. 크리스마스에도 데이트할 거야. 뭐? 네가 여자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어머 웬일이야? 아 그래, 내가 너 요새 휴대폰 잘 들여다보길래 낌새가 있다 싶었어. 얼마나 됐니? 응? 누구야? 어떻게 만났어? 아는 형으로부터 봄에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인데 여름에 같이 여행 가서 그때부터 사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나 싶었죠. 제가 흥분해서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작은 애가 툴툴거렸어요. 아휴, 조만간 같이 인사드릴게. 자기 여자친구 데리고 저한테 인사를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놀랍고 좋던지요. 성탄절 때 안부 주고받는다고 큰애와 연락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지 동생이 쉽게 그런 말할 스타일이 아닌데 왠지 상대랑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 같다고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제 생각도 거의 똑같았죠. 이제 나이도 있겠다. 결혼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고 있었던 거예요. 주둥이를 철옹성처럼 닫고 있는 작은 애라서 이런 얘기를 미리 전혀 안 하려고 있긴 했지만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돌아가는 상황이면 시기를 보니까 딱 그랬습니다. 작은 애가 만난다는 여자친구, 그 아가씨를 언제나 제가 만나볼 수 있을까 궁금증을 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신정이었어요. 그 아가씨가 저희 집에 떡국 먹으러 오겠다고 한 겁니다. 젊은 아가씨가 새벽부터 인사를 오겠다고 하다니 참 녹살 좋은 아가씨네. 신정이라니 예상치 못한 날짜였고 많이 갑작스러웠지만 난색을 피할 일은 또 아니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작은 애가 변변찮은 연애만 찔끔찔끔 이어가며 백날 첫날 혼자인 게 너무너무나도 불만인 엄마였으니까요. 새해가 밝은 신정이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찾아왔는데 작은 애랑 손을 꼭 붙잡고 서로 마주보며 히히덕거리더군요. 오호라, 제 귀한 아들을 홀라당 가져가 버린 것만 같아 순간 미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 마음 참 웃기죠? 하지만 그건 아주 순간적으로 스쳐간 기분이었을 뿐 작은 애의 여자친구란 존재가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어머님, 사진으로만 뵀는데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미인이세요. 나야말로 이렇게 예쁜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말뿐이라도 너무 고맙네요. 말뿐이라니 무슨 섭한 말씀이세요. 어머님 정말 미인이신걸요? 저 감탄했잖아요. 깨르깨르 잘도 웃고 부침성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였어요. 비록 화장으로 업그레이드를 때린 부분들이 있는 게 보였지만 그것도 본판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아가씨는 연예인에도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어머님 드시라고 제가 이거 열심히 정성 들여 준비해왔어요. 그 아가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작은 디저트를 가지고 왔는데 마카롱이더군요. 그거랑 딸기 한 팩을 사들고 왔어요. 제가 딸기 좋아한다는 거 작은 애한테 들은 모양이었죠. 그런데 제가 당 조절을 좀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빵이며 달달한 음료를 정말 좋아해서 입에 달고 살 수도 있는데 당 수치 무서워서 자제하고 산 지가 3년 정도 된 시점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보기에도 설탕 덩어리가 무시무시하게 들어간 마카롱 세트를 조금 겁이 나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애가 저에게 쏙닥거리더군요. 엄마, 이거 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거야. 직접? 아유, 솜씨가 좋은가 보네. 근데 굳이 이렇게 단 걸 만들어서 왔을까? 그게 제 하는 일이 그거야. 마카롱 같은 거 만들어. 이제야 의문점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입에 본드칠한 작은 애가 안 말해줬으니 제가 그런 사전 정보를 알 리가 있어야 말이죠. 자연스레 이 아가씨의 자기소개가 이루어졌고 그제야 뭔가 신상 정보랄 것을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애가 저한테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해놓은 것에 아가씨도 내심 당황한 눈치였죠. 액면가로는 제 아들보다 3살이나 4살 정도 어리려나 했는데 나이를 듣고 보니 2살이 어렸어요. 어머, 2살 차이? 아유, 딱 적당하네요. 좋네. 그럼 올해로 30이네요. 어머님, 저 아직 28살이에요. 응? 얘가 올해로 32인데 방금 2살 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이, 1월 1일 되자마자 나이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만으로 따져야죠. 전 게다가 10월생이라 완전 억울해요. 신정이 떡국을 먹으면서 이제 1살 먹었다 이러는 거 아니었나요? 아가씨의 논리가 요상했습니다. 미국 사는 저희 손녀딸들도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대화할 때는 한국 나이로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첫 만남은 재기발랄함 가운데 느껴지는 약간의 미묘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 아가씨 말이에요. 신상이 특정될까봐 자세히는 제가 적을 수 없겠고요. 설 동작구 살면서 서초 쪽으로 일을 다녔습니다. 베이커리 공방인지 하는 데서 일을 했죠. 처음엔 어느 정도 번듯한 규모가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규모였어요. 속된 말로 코딱지만 했죠. 그리고 분명 동업이라 그랬었거든요. 자기 지인이랑 같이 준비해서 차린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용된 형태였습니다. 같이 사장인 것처럼 말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냥 직원이었어요? 어머님, 그게요. 사실 동업자 위치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완전히 동등한 관계라서요. 그래서 동업자라고 말씀드려도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대략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작은 애를 향한 맹목적인 모정으로 덮여져 있었답니다. 에휴, 우리 애가 좋다는데, 그렇다는데 내가 뭘 어떻겠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던 두 사람 앞에서 저는 기꺼이 축복의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작은 애 입가에 걸린 미소가 제 마음을 녹여버렸죠. 이 아가씨는 그 젊은 사람들이 다 한다는 개인 계정이라고 하나요? 네이버 카페나 밴드는 그룹 활동이지만 이런 거 말고 개인으로 운영하는 거요. 연예인들도 다 한다는 그런 걸 이 아가씨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꽤 인기인이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올리는 것도 많고 이걸로 부수입도 낸다나 뭐라나 그랬어요. 가족들은 전부 고향인 천안에서 살고 이 아가씨는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었죠. 빌라 월세집이요. 대학도 천안에서 나왔더라고요. 앞서 서술했지만 이 아가씨 예쁘게 생겼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면 키가 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키 유전이라는 게 신경 쓰여서요. 며느리가 멋진 장신이라서 더할 나위 없었고요. 그런데 이 아가씨도 꽤나 큰 편이었죠. 작은 애랑 둘이 나란히 서 있으면 모델 커플 마냥 그림이 멋졌습니다. 피부도 아주 매끈매끈하고 눈, 코, 입도 큼지막했고요. 웃는 게 매력적인 아가씨였어요. 저도 이 웃는 모습에 마음이 좀 동했던 것 같아요. 일 특성상 평일에 휴무가 거의 난다는 아가씨는 저랑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백화점도 가고 그랬는데요. 이왕이면 뻗다는 성격보다는 앵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게 저였어요. 하지만 점차 거슬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어야 말이죠.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가리는 것도 모자라 먹을 때도 찔끔찔끔 깨작깨작. 어디 좋은 데 가서 같이 식사하는 순간에는 음식 나온 거 사진 찍느라 찰칵찰칵. 이 아가씨가 사진 찍는 예술혼을 다 불태우기 전에는 저나 작은 애가 함부로 음식을 손을 못했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당황스러워서 뭐라 그랬죠. 예의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머님, 10분도 아니고요. 5분도 아니고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식사는 천천히 하시면서 드시기 전에 이 잠깐 찰나도 길다고 하시니까. 근데 본인이 선량한 피해자인 기색으로 상당히 떨떠름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휴, 제가 한 방 먹었다니까요. 화장 지워진다고 마스크 똑바로 착용 안 하는 건 예사였어요. 볼 때마다 거슬려서 마스크 좀 얼굴에 딱 맞게 쓰라 그랬더니 저한테 마스크 실용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이다. 아유, 두야. 이 아가씨의 벌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월 200도 못 버는 건 아닌가 의심했는데 그것보단 잘 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돈 가지고 뭐라고 할 만큼 부족한 상황이 아니니까 자기 앞가림하면서 사람 구실하며 살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 중요했습니다. 웬만하면 이 아가씨를 받아주려고 했다는 거죠. 제 작은 며느리로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 자리를 걷어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뻥뻥 걷어차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은 이거였어요. 요즘에 마마보이 받아주는 여자들은 없는 거 아시죠? 솔직히 다 싫어해요, 다. 진짜 저니까 사랑으로 다 감싸주고 받아주는 거죠. 없나?
우리 작은 애가 마마보이란 거예요. 듣는 마마가 울컥 안 할 수가 있나요? 확 짜증났습니다. 제가 가까운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아주 맹랑한 애네. 야, 네 아들이 훨씬 잘났잖아. 조건을 봐봐라. 그러니까 마마보이랍시고 깎아먹어서 자기 수준이랑 그나마 맞추려 그러는 거다, 그거. 괜히 흠만 들려는 거지. 내가 그런 수작 겪어봐서 아는 사람이야. 이런 의견을 줘서 제가 그거 듣고 더 열받았죠. 이때부터 제 안에서 이 아가씨는 탈락 노선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 아가씨 하는 말이 결혼 진행에서 큼지막한 부분들 전부 제 의견에 따르겠다고 작은 애가 아가씨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의는 지랑 제가 둘이서 하자고 합니다. 뭐 동의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작은 애 성향을 봐도 이것저것 저랑 아가씨 둘이서 얘기하고 맞추는 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어물쩍 시간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슬슬 어른들끼리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 나누자고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요. 어머님, 전 당연히 강남 아파트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께서 자꾸 제가 사는 동네 거론을 하시길래 당황스러워서요. 확실히 말씀드려요. 저 신혼집은 무조건 강남 서초 벗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큰 누나를 꿈벅거리며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커피 한 잔 우아하게 마시다가 뿜어낼 뻔했지 뭐예요. 반쯤 농담 섞인 것도 아니고 순도 100% 진심이더라고요. 무조건 반드시 강남 아파트여야 한대요. 뭐 살라고 해요. 자기 돈으로 한다 그러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예비 사돈댁에선 그만한 지원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은 누가 되나요? 이쪽에서 되는 거잖아요. 활용점정은 저한테 선심 쓰듯 출발은 전세로 해도 좋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때가 바야흐로 전세난, 전세값 대폭등하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마음 착한 내가 너그럽게 봐준다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그 전세 가격의 10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들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제가 꿰뚫어 본 뒤였는데 말이죠. 정말 맹랑하다 못해 건방지고 사리에 어두운 아가씨로 보였습니다. 작은 애를 들들 볶았죠. 일 때문에 한창 바쁜 작은 애에게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만나도 어쩜, 골라도 어쩜, 어쩜 그렇게 속물건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어? 대체 왜? 제가 크게 뭐라고 하니까 작은 애도 많이 속상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작은 애가 저한테 이랬어요. 속물이라기보다 성격이 좀 그럴 뿐이고 그냥 직설적인 거야. 가식은 없어. 엄마 보기 걔가 가식적으로 보여? 아니야. 그냥 걘 직설적인 거고 지가 예쁜 거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애일 뿐이야. 아유, 속 터져. 제 앞에서도 자기 외모 자랑과 외모 치장에 여념이 없던 그 아가씨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전 더 마음에 안 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한테 말했던 것들에 대해 전혀 모말을 안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카톡 보내면서 강남 어디 아파트 위치가 최고라느니 매물이 나왔다느니 같이 집 보러 가자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저는 이 아가씨가 여러모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니까 잠깐 보류 좀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도요. 강남 아파트 아니라면 저도 이 결혼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언제는 무슨 결혼을 가볍게 생각했단 얘기인가요? 대체 뭘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는 건지. 여름에 한국 나올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얘기하려고 큰애랑 통화하다가 며느리랑도 대화했는데요. 예비 며느리인 그 아가씨랑 요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었죠. 그랬더니 며느리도 아주 열이 올랐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자기 동서로 들어오는 게 싫대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말할 사람이 절대 아닌데 오죽 자기 딴에도 그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랬나 싶네요. 그런데 저희 작은애 일찍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지 형이 너무 부러웠다고 저한테 털어놨습니다.
자기한텐 그냥 일이나 다니면서 사는 일상 말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결혼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엄마는 연애 안 하냐, 결혼 생각 없는 거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아가씨 만났을 때 결혼 다짐까지 먹게 됐대요. 엄마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걱정하시는지 알겠어. 나도 이제 알겠으니까 문제를 좀 해결해 볼게. 결혼 진행 천천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더 만나보면서 단단한 사이가 되어볼게. 얼핏 들으면 그럴싸했지만 결론은 안 헤어질 거고 결혼 진행 속도만 늦추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작은 애가 고집이 센 편이거든요. 하필 이런 데서 또 그놈의 똥꼬집이 발동한 거죠. 확고하더군요. 아휴, 작은 애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아가씨가 어땠겠어요? 아주 그냥 기고만장했습니다. 점점 더 콧대 높게 굴었어요. 작은 애가 마마보이가 아니라 제가 아들 바보인 것을 그 아가씨는 처음부터 꿰뚫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들이 갑이고 엄마가 을이란 사실을요. 이제는 아예 돈 맡겨놓은 것처럼 굴기 시작한 그 아가씨 때문에 머리가 다 아팠습니다. 그 아가씨 하는 말이 외모도 능력이라네요. 자기 정도로 외모가 받쳐주면 그게 자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대접이냐고요? 예, 강남 아파트요. 연애하겠다면 모를까. 그럼 안 말렸어요. 그런데 결혼이요? 이런 아가씨가 제 둘째 며느리가 된다고요? 아이고, 사양이었습니다. 이젠 그냥 싫었어요.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요. 차라리 그 아가씨보다 더 가난하고 외모가 부족했더라도 겸손하면서 예의 바르고 차분하고 신중한 스타일이었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제 성미에 더 맞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대놓고 감 내놔라 배 내놔라 건방지게 구니까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눈 한 번 꾹 감아버리고 둘이 더 연애질이나 하게 둘까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한테 얼마나 약한지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더 둔다고 해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헤어지거나 결혼 생각을 제고할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너 시간 더 보내지 말고 그냥 걔랑 끝을 내. 전 작은 애를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려버렸습니다. 뭐? 엄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계속 말했잖아. 헤어질 생각까진 없다고. 엄마, 내 생각, 내 의견 존중해 주시는 분 아니었어? 작은 애의 발언에 원래대로의 저였다면 그랬지, 그래, 네 말이 맞다. 엄마가 생각 더 해보고 얘기할게.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최후 통첩이 괜히 최후라는 걸 달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다 생각이 있었죠. 상가 건물 그건 네 걸로 내가 해줄라니까는. 작은 애가 화들짝 놀라 절 쳐다봤어요. 허한 마음을 왜 그깟 정도의 여자로 달래려는 거야? 결혼을 왜 해치워버리려고 해? 엄마가 너 행복하고 잘 살라고 연애하고 결혼하라고 했던 거지. 어디 나조차고 그런 건 없었어. 요즘 연예인들이고 뭐고 다 결혼들 늦게 하더만. 너도 그냥 늦게 해. 아주 안 하지 말고 천천히 신중하게. 번개불에 콩 구우면 다 타버리는 법이니까. 건물? 그걸 나한테? 엄마가 이렇게 정정하신데 지금? 못 줄 건 또 뭐니? 걔랑 싹 정리만 해봐. 엄마가 너 걔랑 헤어진 거 절대 후회 안 하게 해줄 테니까. 작은 애 표정이 솔깃한 기색이었어요. 고민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그 다음날이면 작은 애가 저에게 답을 줄 알았는데 애가 아주 신중했습니다.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큰애한테 상황 보고를 했어요. 이런 일 저질렀다고 말이죠. 큰애가 웃더니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이다. 저희 집 장남이 참 욕심이 없어요. 자기가 차린 밥상 맛있게 먹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우리 큰애예요. 아무리 잘난 척가 만나 자기 생활 여유롭게 하고 있다 해도 충분히 재산 욕심 날 법한데 하여간 지 동생 아껴서 그런지 질투를 안 한다니까요. 이런 자기 형의 마음을 작은 애가 알아줬으면 하고 한숨을 내쉴 때였습니다. 결혼 안 하려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작은 애가 명쾌한 답을 들고 왔습니다. 며칠간 그 아가씨랑 여러 방면으로 대화 나눠봤는데 점차 회의감이 들었대요. 요컨대 건물보다 앞설 정도의 존재감이 자기한테는 아니었더라 하는 것을 작은 애가 처절하게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죠. 그런데 이 아가씨요, 저한테 득달같이 따지더라고요. 마마보이 조종하시니까 좋으세요? 그렇게 하셔서는요, 아드님 아무하고도 결혼 못 시키세요, 절대로. 제가 훨씬 어른이거늘 어쩜 이리 싸가지가 없는지 그냥 웃으면서 말해줬습니다. 내가 우리 마마보이한테 상가 있는 거 준다고 그랬다 왜? 너랑 건물 중에 건물이 더 좋다는데 네가 부족한 걸 왜 나한테 그러니? 네? 건물... 무슨 건물이요? 상가? 역시 작은 애라면 이런 것들을 쌀라쌀라 안 떠들었을 줄 알았어요. 세부사항 얘기하는 걸 정말 귀찮아하는 녀석이거든요. 갑자기 푹 웃음이 나와서 잠깐 크게 웃다가 그 아가씨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시죠? 제가 어머님 많이 좋아하는 거요.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과를 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말씀 낮추세요. 갑자기 나긋나긋하게 저한테 그동안 죄송했다고 떠들어대길래 제가 말 끊었습니다. 이보세요. 그냥 그쪽이랑 나랑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을 우리 애가 절절하게 사랑하지도 않는 거고요. 이런 걸 인연이 아니라고 하죠. 작은 애가 그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저의 제안에 우선 다른 반응부터 보였겠죠. 저를 회유하려고 들지도 않았다는 것은 작은 애 또한 진심 가득한 감정이 아니라 그저 때에 맞춰 만난 사람과 때 맞춰 결혼을 하려고 했던 딱 그 정도였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잖아요. 이건 서로를 아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제 잘 맞는 인연 찾아가요. 이만 끊습니다. 그 아가씨가 열심히 뭐라고 말을 했지만 전 통화 종료 눌러버렸죠. 작은 애한테도 여간 들러붙은 게 아닌 모양이었는데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어요.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작은 애가 말을 안 해서 모르겠네요. 얼마 후 추석 연휴였어서 그때 또 그 아가씨에게 연락이 오고 뭐 한바탕 난리가 있긴 했지만 절대로 다시 그 아가씨와 인연 붙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작은 애는 그 상가 건물 빨리 달라고 그런 얘기 일절 안 했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 고개를 저으면서 나중에, 엄마, 시간 더 지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무슨 의중인진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부모한테는 자식 속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낳고 제가 키워도 모르겠단 말이죠. 작은 애는 지난 연말에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성탄절 주말에 나가서 선을 보고 오더니 그냥 뭐 시큰둥하더군요. 에라이, 될 대로 되라. 전 기대를 놓아버렸습니다. 퇴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사귀지도 않고 연락만 가끔 주고받는 모양이었죠. 그런데요, 꽃피는 춘삼월에 뭐가 통했는지 둘이서 정식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그거 알고 제가 정말 신이 났죠. 저 아는 사람이 정말 아끼는 조카의 직장 동료입니다. 밝은데 참하고 쾌활한데 예의가 발라요. 작은 애보다도 고학력자의 고연봉자입니다. 남자 만나는 것보다 성취감을 줬는 게 더 좋아서 연애도 2번밖에 안 했대요. 작은 애보다 1살 아래고요.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호들갑 떨면 그르칠까봐 이 꽉 깨물고 사는 요즘이랍니다.